제가 좀 여기서 랩 추정윤이니까 제가 좀 노골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예. 축구에서 아시안 게임은 대회도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이승우 선수가 기초군사훈련 받으러 이제 3주 동안 입대를 하게 됐죠. 입소를 하게 됐죠. 남자가 되어 돌아오겠다. 그렇죠. 네, 강한 남자. 그래서 대한민국 축구 야구 선수들의 병역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김근호 PD도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병역 면제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병역 관련된 이슈들은 뭐가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병역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각자 생각이 다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예. 어떤 생각은 100% 맞고 어떤 거는 완전히 틀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굳이 우리가 그 논쟁을 끄집어내가지고 답 없는 논쟁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지금 네. 오늘 그건 너무 많이 병역 나왔고. 얘기를 네네. 하면은 여러 단계 그것도 논쟁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충이가 다양하죠. 여러 가지 맞아요. 이제 단계의 논쟁이 존재하는데 일단 예술체육 요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술체육 요원들에게 병역 특례를 이걸 정말 줄 거냐 말 거냐. 여기서부터 1단계 논쟁이 시작이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준다면 어떤 기준으로 줄 거냐. 여기서 또 2단계 논쟁이 있고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준다면 그럼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 줄 거냐. 여기서 이제 3단계 논쟁이 벌어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종목별로 이제 종목 내적으로 들어가서 벌어질 얘기인데 예를 들어 축구 같으면 그래 축구 같으면은 뭐 병역 완전히 특혜까지는 아니지만 면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무라는 팀이 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상무는 1부 리그에 있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2부에만 있어야 되느냐 혹은 1, 2부는 프로니까 아예 그 이하 K3 이하로 보내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종목 내적인 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손변 말씀대로 병역 얘기를 여기서 이제 논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모든 단계에서 이게 다 큰 그렇죠. 논쟁거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또 약간 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인원 캐스터가 현명하게 적절히 좀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절은 뭐 세 분이 워낙 잘해 주시니까요. 저는 그냥 뭐 항상 뭐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만 방송 와서 플레이 버튼만 누르다 갑니다. 네, 너무 이제 플레이가 잘 되기 때문에 깨끗한 소리로 음악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운동선수와 병역이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축구에서는 일단 굉장히 그 선수 커리어에 끼치는 영향이 좀 크다고 봐야 될까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크죠. 네네. 지대한 정말 축구를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군대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그 논쟁을 확산시키지 말자라고 손변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이 얘기를 하면 사실은 또 그 원론적인 논쟁으로 우리가 돌입을 하게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운동선수 뭐 그 가운데서도 축구선수 이 병역의 의무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어떤 경력 단절 그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다른 분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이 어떤 젊은 똑똑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를 정말 계속 공부를 꾸준히 시키면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도 있는 포텐셜이 충분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학교 예를 들어 뭐 2학년이나 3학년 때 또 군대를 갔다 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다른 분야라든가 뭐 예를 들어 학문의 발전도 사실은 심대한 저해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단 이게 축구 스포츠만 해당되는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체 이제 보편적인 형평성에서 얘기할 때는 아니 운동선수만 그 시간이 아깝냐. 다른 거 하는 사람들도 그 시간을 자신이 하는 일에 더 정진하고 투자하면은 훨씬 더 그 다음에 큰 것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네. 운동선수를 그럼 꼭 줘야 되느냐? 좀 더 이제 넓히면은 예술체육요원을 그거 줘야 되는 거냐? 그 얘기가 결국은 또 원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다 소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축구 말씀을 하셨는데 축구 당연히 엄청난 그 기간에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죠. 만약에 정말로 이제 현역병 일반병으로 입대를 한다면 그런데 다른 분야도 사실은 그 기간의 피해가 작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은 또 그런데 이제 손변이 말씀하신 손변이 약간 우려하신 원론적인 또 논쟁으로 돌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야구 쪽에서도 어쨌든 그 선수들은 네. 이제 병역에 대해서 좀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조금 이제 선수 커리어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얘기 자체를 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선수들은요. 그럼요.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회적인 그런 시각도 있고 네. 뭐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나마 제가 볼 때 예전보다 좀 덜해진 거는 일단 두 가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일단 복무 기간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거. 맞아요. 그렇죠. 예, 줄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예전에 비하면은 이제 본인들이 겉으로 표현을 못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느끼는 약간의 저항감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좀 줄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는 상무라는 팀. 물론 거기는 선택받은 선수만 갈 수 있어요. 뭐 원하는 선수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스트 걸치고 해서 그쪽에서 입맛에 맞는 선수 뽑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본인이 금전적으로 뭐 프로야구에서 받는 그런 연봉과 같은 그 정도 돈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야구를 하면서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실제로 상무를 갔다 와서 기량의 뭐 급발전 갔다 오기 전에보다 오히려 다녀와서 더 각광을 받고 한 선수들도 있어요. 네.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되나요? 군복무가? 18개월로 18개월 알고 정도 있고요. 되죠. 예. 뭐 그것도 보니까 이제 뭐 휴가라든가 이런 거를 뭐 안 다녀오고 이랬을 때는 더 짧아지는. 그럴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최대 18개월로 전 알고 물론 이제 공군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옛날도 길었었잖아요. 예. 지금도 더 좀 길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뭐 약간 특수병과 같은 경우 길긴 한데 일반적으로 뭐 1년 육군에서는 반 정도. 1년 반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야구와 축구를 주로 이제 우리가 네. 다루는 다른 스포츠도 함께 네. 합니다만 물론 이 병역이 선수 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거는 동일합니다만 비슷합니다만 각 스포츠 야구와 축구의 어떤 선수가 받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구는 해외 진출은 정말 극소수고 그렇죠. 대체로 이제 KBO 리그에서의 예, 생활을 예. 생각하는데 예. 축구는 또 전 세계를 무대로 해가지고 활발하게 이적들을 하잖아요. 또 정말 세계 최고 기량의 선수가 아니어도 해외 무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병역 때문에 해외 진출을 못한다 또는 갔다가 돌아온다 또는 계약을 할 때 해외 구단에서 좀 후순위로 둔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좀 축구 선수 쪽에는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야, 이게 진짜 병역이 지금 어떻게 그럼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뭐 35세 이후에 대체 복무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 한데. 그런데 그 예. 35세 이후의 대체 복무가 저는 운동선수들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그래도 방안이 아니냐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 얘기를 던졌을 때도 결국은 또 원론적인 논쟁이 저는 100%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럼 다른 분야도 지금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을 때 해두고 그리고 다른 분야도 우리도 35세 이후에 대체 복무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국민들이 많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분야가 다 나중에 35 이후에 하면 뭐 그게 불리하겠어요? 유리하겠지 당연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꼭 운동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운동선수를 위한 대체 복무 제도가 저는 나름 이제 이 스포츠권 안에서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문제는 이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는 이거는 또 토론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학부형의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 다닐 때 한국 대학 다닐 때는 군대를 그렇게 일찍 많이 안 갔잖아요. 사실. 왜냐면 보통 빨리 가도 한 3학년 정도 마치고 갔다 온다라든가 그래서 1, 2학년 때 가는 친구는 정말 드물었어요. 네. 그것까지 버티고 뭐 대학원도 간다라든가 뭐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지금 임형철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요즘 대학생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복무 기간이 짧아지면서 맞아요. 정말 들이 네. 빨리 빨리 그냥 치우자. 그렇죠. 그러니까 갔다 오는 게 낫지. 1학년 맞추고 또는 2학년 맞추고 가는 친구들이 대다수 정말 그러니까 많아졌어요. 1년 반이면은
올해 가가지고 내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뭐 초에 그러면은- 가면은 내년에 나오는 네. 거고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정말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요즘 김천 상무 트렌드와도 관계가 있죠. 네. 물론 이제 김천도 22세 이하 카드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더 그런 면이 있지만 아예 축구 선수들도 네. 차라리 일찍 그 가는 20대 거. 초반에 예. 김천 가면 상무를 가면 22세 이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렇네요. 뛰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선수들은. 오세훈, 오현규 선수가 좋은 그런 좋은 사례가 사례죠. 됐죠. 예, 예. 그러니까 22세 이하 카드를 활용해서 자기가 출전 시간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면서 요거 이제 20대 초반에 끝내버리면 그 이후에 해외 진출하기가 오히려 홀가분해지기 때문에 네. 요즘은 축구 선수들은 그렇게 야구도 하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야구도 그러니까 본인이 막 지금 한참 잘 나간다면 모르겠는데 약간 애매하다 싶잖아요. 그러면 아예 20대 초반에 빠른 타이밍에 바로 군대를 가려고 그럽니다. 상무를 이제 일단은 1차 선택지고요. 네. K리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우선지명 선수라든지 네. 유망한 선수들 계약할 때 이제 기간도 이제 5년 길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런 계약을 내용을 보면은 군 복무 기간은 또 빼니까 그 계약 기간에서 사실 군 복무 기간까지 합하면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렇죠. 잡아둘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영향을 주겠죠. 선수들이 어떤 그러게요. 결정을 하는데 네. 구단도 그렇고. 네. 그 병역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좀 이 방법을 합리적으로 네. 뭐 좀 풀 수 있는 이 문제를 그런 방법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좀 일찍 갔다 오고. 그런데 다만 아까 예. 재우 형님 말씀하신 바대로 상무를 아무나 가지를 못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정적인 이제 숫자죠. 축구계에서 예를 들어 요즘 뭐 포털에서 칼럼도 연재하고 있습니다만 김원일 선수 예, 네. 해병제 선하이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런 케이스들이 우리가 다 이루 몰라서 그렇지 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못 가는 선수가 더 김원일 많죠. 선수는 정말 성공한 선수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에 더 유명해진 거고 근데 다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축구하다가 일반병 가는 선수들도 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무가 다 많죠. 수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요. 네. 경찰청이 또 없어져 버렸기 예.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선수들에게는 좀 타격이 크죠. 아니 그리고 최근에는 예전에는 뭐 한의원 잘 아실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야구 선수 부러워했어요. 이 왜요? 병역 문제에 있어서는. 왜냐하면은 이 규정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 게임 금메달. 근데 아시다시피 야구를 하는 나라가 훨씬 적어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사실 이런 거 뭐 경중을 따질 수는 없는데 뭐 아시안 게임 때 같이 나가잖아. 축구 선수를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야구 선수들을. 야 너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만 잡으면 되잖아. 뭐 이제 이런 식의 약간 좀 아시안 이런- 게임에서 예. 막 이런 경우가 있고, 야, 올림픽에도 우리나라 정도면 3인 갈 수 있잖아. 약간 이런 이미지들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네. 부러워했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왜? 아시안 게임도 마찬가지고 올림픽에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야구란 종목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그 도쿄올림픽을 했었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몇 년 만에 부활된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빠져있다. 유럽 정치 국가에서 종목에서. 내가 야구 관심 없는 나라는 야구 종목 본인이 지정할 수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거 빼버려요. 그럼 기회가 아예 사라져버려요. 아시안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이 두 대회밖에 기회가 없는데 그 두 대회도 지금 정기적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구 선수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근데 이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 또 다시 저희 이제 마지막 소주제 중에 네. 하나가 병역 면제가 그냥 이 시대에도 과연 필요할까? 이제 이 부분도 그거는 있거든요. 아주 네. 원론의 원론적인 그렇죠. 문제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예술 체육 요원들 이게 맨 처음 어쨌든 모티브가 73년에 네. 나온 것이고 네. 그 당시는 동서냉전이 정말 그렇죠. 심각할 때였고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을 다들 외치던 때였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그때 뭔가 잘하는 게 별로 없을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스포츠를 잘해서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뭔가 내세울 것이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시절에 만들어진 구호가 국위선양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요즘의 국위선양은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국위선양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국위선양에 대한 생각 자체도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니 저걸 저렇게 하면 본인이 돈을 버는 거지 뭐 국위선양과 무슨 그렇게 관계가 될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도 지금은 그쵸. 저는 꽤 많으시다고 봐요. 그리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하는 거지 저게 국위선양이야. 그렇죠. 뭐 이런 아니 식으로. 물론 그게 네. 뭐 온전히 100% 개인의 영달은 아니겠지만
저거를 어떤 정도 비중의 차원으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전만큼 천편일률적인 사고를 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사고의 다원화, 다양화가 지금은 아주 엄청나게 발전이 돼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국위선양에 대한 말 자체도 이게 엄청나게 이거를 정의를 내리려면 굉장히 또 복잡한 논쟁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BTS 얘기가 나왔던 것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술 쪽 보면은 이제 국가가 지정한 콩쿠르들이 제가 알기로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육계에서 또 이걸 바라봤을 때는 아니 어떤 콩쿠르는 당연히 그건 인정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숫자가 좀 많은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예술체육 요원 안에서도 이쪽이 이쪽을 바라보면 뭔가 조금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충분히 또 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분야 사람들이 또 스포츠를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스포츠는 병역에 대한 혜택을 지금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무 같은 팀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무도 축구 야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무에서도 뭐 제가 알기로 거의 뭐 30개 정도 종목이 뭐 들어갔다 빠졌다 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상무에도 수십 개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분야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아니 기본적으로 상무에서 자기가 하던 걸 계속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여기에 또 뭐 메달 따고 뭐 하면은 면제까지죠. 이게 오히려 또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지금은 국위선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워낙에 옛날에 나왔던 단어고 뭔가 확고하게 정의가 안 돼요.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체육 안으로 조금 좁혀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예전에 이제 가끔 오다 가다 이제 정치권 계신 분도 가끔 만나면 그런 이거는 조금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제가 부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73년에 생겼을 때는 뭐 아시안 게임도 3등까지 심지어 유니버시아드 대회 요즘은 유니버시아드 대회 어디서 뭐 하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유니버시아드 대회 뭐 아시아 선수권 3등 심지어 뭐 그런 것까지도 예전에는 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게 85년에 좀 축소가 되고 90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은 동메달까지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까지 나머지는 다 제외가 이제 1990년에 된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좀 오래됐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체육으로 좀 국한시켜서 봤을 때는 아주 옛날 그 73년 기준 있잖아요. 네. 그게 합리적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계 선수권 같은 게 지금은 제외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올림픽에서 메달 못 따도 정말 국민들을 뿌듯하게 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에게 박수 쳐주는데 뭐 예를 들어 우상혁 선수. 우상혁 선수는 이미 뭐 군대에 육상. 있었지만 그렇죠. 예. 우하람 선수. 이제는 전역했나요? 그 우하람 선수 같은 수영. 경우도 그리고 황선우 선수 이런 선수들이 3등 안에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선수들이 하는 종목을 생각해 봤을 때는 수영, 뭐 다이빙, 육상 이런 데서 세계 한 8등 안에 들면 정말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거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계 선수권 말씀이 나와서 이제 같은 맥락인데 축구에서 세계 선수권이 뭐죠? 월드컵이죠. 좀 있으면 하는 그 월드 챔피언십이 축구에서는 월드컵 아닙니까? 그런데 월드컵에서 우리가 우승을 해도 병역 혜택이 없어요. 그렇네요. 이거 만약에 똑같아요. 이거 병역 혜택을 하려면 예전처럼 뭐 여론을 일으켜서 이 선수들은 해줘야죠 뭐 그런 게 돼서 뭐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뭐 하면 몰라도 그런데 그런 거 자체가 자꾸 예외를 두는 거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려도 병역 혜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픈 건 뭐냐면 그리고 가끔 이제 뭐 방송 같은 데서 오다 가다 이제 정치인 분들 만나면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좀 머리가 아프시고 일이 많아지시고 복잡하시더라도 이왕 체육 분야에 병역 혜택을 줄 거면 이거를 조금 더 복잡하지만 합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야구도 지금 그런 세계 월드컵 같은 개념이 그나마 WBC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역 예선을 다 거쳐서 어쨌든 뭐 실력이 있건 없고 뭐 유럽 팀들, 뭐 아프리카 팀 뭐 다 일단 출전을 시켜요. 해가지고 거쳐서 나오는 게 WBC인데
WC 아까 뭐 2000년 첫 번째 대회 4강 들었다고 그때 뭐 특례를 해준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대회인데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럼 월드컵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적인 만약에 이런 게 계속 존속이 된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예. 우리 뭐 체육 선수들 운동 선수들 연금 탈 때 예, 예전에 예. 보면은 그렇죠. 여러 대회를 합산을 해서 이제 포인트 제로해서 맞아요. 이제 예. 연금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 예. 것처럼 예를 들어 육상이나 수영이나 체조 이런 거는 올림픽 이상으로 세계 선수권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예. 그 종목의 레전드들이 뭐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하는 큰 이벤트지만 정말 매년 있는 세계 선수권으로서 네. 사실은 세계 랭킹도 결정되고 누가 레전드냐 아니냐도 사실은 그렇죠. 대부분 결정이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세계 선수권들은 오히려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이상으로 대우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네. 어떤 종목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8등 안에만 들어도 정말 결선에만 진출해도 대단한 이거는 거죠. 이거는 메달 딴 것처럼 우리가 대우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축구 같은 종목은 예를 들어 아시안 게임 금메달보다 월드컵이 1000만 배 이상의 중요성이 있거든요. 네, 네. 1000만 배 아니야 1억 배 이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축구는 그렇죠. 정말 네. 냉정하게 축구는 말씀드리면 그렇죠. 네. 축구에서 아시안 게임은 제가 좀 여기서 랩 추정윤이니까 제가 좀 노골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예. 축구에서 아시안 게임은 대회도 아닙니다. 진짜.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이 대회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렇죠.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네, 그나마 올림픽은 그래도 세계에서 그래도 그렇죠. 알죠. 올림픽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근데 아시아에서 23세 이하 뭐 나와서 하는 A매치 대회와도 관계없는 이 대회를 누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아는 아마 해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보내준 토트넘 관계자들 아 그렇죠. 아시안 게임 이거 해야 이 선수 우리 나중에 그쵸, 유리하지. 그쵸. 네. 예. 아마 우리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구단 관계자가 아니면 아시안 게임이라는 거 존재도 모를 수도 그럴 있습니다. 수 있죠. 아니 우리가 무슨 그 팬 아메리칸 맞아. 이런 거 관심이 있습니까? 4년만, 저도 4년 만에 한 번씩 맞아요. 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 관심 없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 맞아. 박항서 감독 때문에 사실은 동남아시안 게임에 관심이 조금 생겼지만 또 관심 박항서 없죠? 감독 이제 그래도. 그만두실 테니까 우리 동남아시안 게임에 관심 없을 거거든요. 네,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축구에서는 면제를 받는데 월드컵 우승을 심지어 해도 면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종목 안에서의 어떤 경중 그리고 종목의 난이도 이런 게 복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스포츠에서도 병역 혜택을 줘야지 지금 이렇게 그냥 복잡하니까 그리고 자꾸 말이 나오니까 그냥 딱 정해놓고 딱 맞아. 칼로 네. 물 매듯이 네. 자 올림픽 동메달 아시안 게임 금메달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각 종목에서 보면은 좀 어처구니 그럴 수 없는 있죠. 상황이라는 거죠. 네. 네. 그 세계 군인 선수권 대회 금메달에 걸어들어. 일단 와라. 와서 나가라 중간에. 저 군인 선수권 대회 한 일주일간 중계한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연예? 네. 문경에 가서. 문경. 안 한 게 없으시네요, 의원님도 참. KBS 공영방송은 모든 그러한 대회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이게 또 이제 그 시대상에 따라서 네. 지금 이렇게 그래요. 따져보니까 병역의 어떤 변천사가 있었던 네. 것처럼 앞으로도 또 어떻게든 좀 바뀌어 갈 거고 한주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좀 합리적인 그런 병역 관련 지침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